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우리 순돌이하고 저녁 운동 왔습니다. 순돌이는 이 벤치를 좋아합니다. 벤치를 좋아해 가지고 여기 오면은 같이 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돌이가 편안하게 좀 누워 있습니다. 요즘 모기가 많습니다. 오늘 주제는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주일날 저녁이고 좀 편안하게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유튜브 보면서 느꼈던 것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돈 버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PD가 저기를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돈 버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일리가 있고 또 새로운 변화들이니까 요즘은 이제 가게를 이제 만들어도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매장으로 또 많이 여는 게 추세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가 좀 균형 잡히게 이제 좀 봐야 된다라는 왔어. 괜찮아 옆으로 조심히 가라. 미안해. 괜찮아. 순돌이가 눈이 안 보여서 그래. 잘 가자. 순돌아 괜찮아. 순돌이가 이렇게 짖는 것은 순돌아 이리 와.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겁이. 괜찮아. 순돌이를 해롭게 하는 건 없어. 예. 순돌아 괜찮아. 순돌아 이리 와. 주인도 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방역을 못 해가지고 모기가 좀 이렇게 여기가 뒤에가 산이라서 모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순돌이가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 순돌아 괜찮아.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봄에 방역을 해야 여름에 이제 모기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기 다 쏠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빠르게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좋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 하면은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직장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리나라 5천만 중에서 직장 다니는 분들이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이고 자영업자가 700만 명입니다. 700만 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보니까 한두 명 하루 이틀을 속일 수 있지만 괜찮아 엄마야 엄마. 아빠가 옆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순돌이가 눈이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잠시는 속일 수 있지만은 장기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는 것은 그 직장이 이제 그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직장이 또 이후에 어떤 삶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거기서 의미를 찾고 또 돈도 벌고 하는 부분들은 거기서 잘 하는 것들, 잘 사는 것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큰 거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추세에 맞춰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또 다른 일들도 도전하면 됩니다. 또 직장을 이제 계속 다닐 수 없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맞춰가지고 다른 것들을 가져가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중에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의미를 찾고 그런 다음에 이제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월급 생활하면서 주식을 사고 팔아서는 답이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제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그 친한 친구가 삼성자동차 그에서 이제 그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이제 있었는데 제가 그 집에 한번 갔었습니다. 집에 찾아갔더니 마침 간날이 장날이라고 거기 이제 부부싸움을 대판하는 겁니다. 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이제 그 부인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기 신랑이 자기 모르게 빚내 가지고 주식하다가 주식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도 잡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기 돈을 다 날리고 그걸 이제 부인이 그날 알게 된 날입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그날 갔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파트가 뭐 십몇 층 되는 이런 아파트였는데 그 부인이 이제 막 그 이야기 도중에 화가 나서 그 베란다로 해서 돌진하면서 뛰어내리겠다고 막 이런 상황들도 연출되고 참 긴박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부인 보고 앉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내 친구가 이 친구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 게 아니고 그 가족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가족을 위해서 이제 주식을 한 거고 처음에 이제 돈을 잃었는데 부인한테 이야기 못한 것도 남자가 그렇다. 좋은 거면은 자랑하고 하지만은 고생하고 걱정하는 거는 자기 혼자 걱정하려고 부인한테 그 염려를 안 끼치려고 그런 거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또 그 친구가 또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래 이 친구가 돈을 빌린 것은 그만큼 이제 빌릴 수 있었는 거다. 신용이 있고 하니까 그 동료들이 빌려준 거 아니냐. 그 남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주식을 돈을 빌려서 해가지고 날린 것은 잘못이지만은 신랑이 평소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는 그건 또 긍정적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장 문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살아 있는 거고 주식으로 돈을 잃는 게 최악이 아니다. 최악은 가정이 붕괴되는 거다. 지금 보니까 뛰내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극단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가정이 붕괴되면은 그게 가장 큰 비극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가 뭐냐? 부부가 부부라는 거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다. 지금 신랑이 어려울 때 아니 어려울 때다. 그러면 그 부인이 좀 도와줘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그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대책은 집이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제 부산에 자동차가 있고 그때 대전인가 하여간 그 자동차 연구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산으로 내려가서 그 부모님이 잘 삽니다. 그래서 좀 결혼한 지도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부모님 집에 가서 들어가 살아라. 그것도 하나의 검토 방안 아니냐.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 보이면은 또 뭐 그게 이제 긍정적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또 부모님하고도 좀 알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저기 부인도 아마 부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도 근처에 가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겨우 이제 부인이 진정하게 됐고 제 친구도 고맙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은 주식을 단기적으로 월급 받아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고 판다는 것은 그건 도박입니다. 도박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번갈아 주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지 기사를 보고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아니면 또 뭐 특별한 정보를 받아 가지고 그 주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로또도 매주 당첨이 됩니다. 매주 당첨이 되면은 사람들이 막 당첨됐다고 좋아하듯이 그러나 이제 로또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그렇게 사고 팔 것 같으면은 확률이 적으니까 진짜 뭐 10,000원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거를 자기가 의미 있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오늘 완전히 이게 저녁 이 시점이 본래 안 이런데 모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으로 저축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있는 이제 저 고위 임원입니다. 고위 임원 선배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배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이제 화두입니다. 저희들.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선배 이제 선배 후배가 직장을 안 다닙니다. 안 다니는데 미국의 주식을 하나 샀습니다. 1억 주고 샀는데 그게 이제 진짜 드라마틱하게도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를 사가지고 1억이 100억이 된 겁니다. 100억이 되고 그 뒤에도 이제 막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고, 한국에는 또 집에 대한 그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저기 100배가 오를 종목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가지고 100배 종목을 찾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 선배가 이제 그 모임에서 그걸 계속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선배한테 아니 찾거든 나한테도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그 선배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지나가도 된다. 지나가도 돼. 그래서 선배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순돌아 물지 마라. 그 100배 종목을 찾아가지고 순돌아 괜찮아. 그 자전거 타고 여기 동네 어린아이가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100배 종목을 찾아서 거기다 묻어 놓자. 주식으로 저축하는 거니까 뭐 10년 20년이든 그런 걸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종목을 이제 선배 처음에 안 가르쳐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 해외 주식입니다. 해외 주식인데 뭐 중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결국 이제 그 선배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저희들도 뭐 일정 금액을 그걸 샀습니다. 사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 중국 주식이 좀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종목은 제가 다음 기회가 될 때 뭐 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앞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사업이라든지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장기 트렌드는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가 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시대의 저 앞으로 이제 헬스케어 쪽에 어떤 큰 움직임이라든지 알았어. 이런 것들은 그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변수들은 많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우리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변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만 투자하지 말고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이제 소득이 생기면은 그 중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이라든지 또 어떤 전망이 좋게 보여지는데 자기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방법하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그 변화 추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랬을 때는 그것은 절대 이제 어떤 큰 원칙은 이 절대 사고는 팔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린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그걸 이제 또 중간에 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사고 팔아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던져두고 그래서 한번 뭐 100배가 아니더라도 10배라든지 뭐 또 몇 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분산 투자해서 나 자신한테만 투자하지 말고 또 다른 쪽에 투자하는 부분들은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도 한번 깊이 그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해보시는 거고, 뭐 자기가 집에다 투자한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스마트 스토어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은 제일 큰 것은 자기 직장이나 자기 메인 잡에서 거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플러스로 또 스마트 스토어가 되고 그게 이제 B 플랜인데 그게 A 플랜이 될 수도 있습니다. A 플랜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C 플랜을 가져가지고 그 다변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 사고 팔아서 계속 가져가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그게 이제 괜찮을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그 증권회사를 보십시오. 저는 그 생각 많이 합니다만은 증권회사에 많은 분들이 일을 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또 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이제 0.26%그 저기 세금이 0.26%면은 그 한번 4번, 5번만 그 거래를 하면은 그게 1%가 됩니다. 거의 1년치 이자가 되는데 그 4, 5번 거래해 버리면은 그 어떤 사람들은 1년 동안 저기 그 저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1% 수익을 내는데 4, 5번 거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1%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것은 아주 위험한 부분들입니다. 무조건 비용 들어가는 수수료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가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수료는 확실하게 나가는 돈이고 내가 투자하는 것은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제 이야기는 참고로 하십시오.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새로운 어떤 B 플랜도 가지고 있고 그거는 뭐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B 플랜이 없는 분들은 부업이 다른 게 있습니까? 그 저 주식에 투자하는 게 부업일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오늘 순돌이하고 나왔는데 모기가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